안녕하세요. 2025년 AWS 서울 서밋 데이 2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 다양하고 유용한 세션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 운영 및 복원력 그리고 오늘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룰 클라우드 재무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 진행을 맡게 된 AWS의 커스터머 솔루션스 매니저 조현호 최혜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현호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클라우드 재무관리, 특히 비용 보고 및 예측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클라우드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아니면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네. 예,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클라우드 재무관리 업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는 클라우드 비용 보고 및 예측을 위한 기초 지식부터 작년 AWS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출시된 유용한 기능들을 포함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면 앞으로 클라우드 재무관리 업무를 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클라우드 재무관리 완전 정복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클라우드 재무 관리가 무엇인지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재무 관리, 일명 CFM, Cloud Financial Management라는 것은 클라우드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높은 비용 효율화를 추구를 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CFM 성숙도가 높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을 하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성을 늘리고 그리고 단순히 비용 최적화가 아니라 클라우드 효율화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클라우드 재무 관리를 고객분들께서 보다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과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재무 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용 보고와 예측 관련해서는 조직이 크고 복잡할수록 까다로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어떤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아주 당연한 부분인 겁니다. 클라우드 비용 얼마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간단한 질문에도 접근할 수 있는 각도나 기준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뭐 전체 사용량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별로, 팀별로의 사용량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순수 사용량을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 크레딧 프로그램, 할인 프로그램이 적용된 사용량을 얘기를 하는 건지 시작은 간단하지만 파면 팔수록 늪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 재무 관리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이 데이터를 보는 기준, 관점, 양식도 하나하나 다 달라서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지는 경험 정말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재무 관리, CFM을 다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참 어렵고 정신없습니다. 궁금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기초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클라우드 재무 관리라는 미로를 완전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비용 보고 및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CFM을 통해서 단위 주문당 AWS 비용을 얼마까지 낮추겠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요. 다음으로 예, 데이터 분석팀 그리고 엔지니어링 팀 이렇게 함께 협력해야 되는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비용 보고 및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주기를 정해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떠한 단위나 관점으로 비용 보고 및 예측을 할지를 정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관점이라는 부분이 오늘 저희 세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저희 세션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 한 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뒤집혀진 삼각형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비용 보고 및 예측을 하는 관점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SP의 관점, 그리고 조직 페이어 계정 관점, 다음으로 조직 하위에 프로젝트나 사업부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 서비스나 최소 제품 단위인 SKU 관점으로 비용 보고 및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 다양한 고객들과 함께 일한 경험에 따르면 비용 보고는 일반적으로 탑다운, 하향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비용 예측은 바텀업, 상향식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관점에 따라서 단계별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비용 보고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비용 예측 기준으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중 일부는 예를 들면 커스트 앤 유시지 레포트 같은 CUR 보고서는 MSP와의 계약이나 정책에 따라서 일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 잘 들어보시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이 있으시면 파트너와 함께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자체 솔루션에서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을 상의해 보시거나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재무관리 꿀팁과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반 4가지의 꿀팁은 현우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니 저는 잠시 아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꿀팁입니다. 가장 윗단에 있는 CSP 관점서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세모는 세모, 네모는 네모끼리가 되겠습니다. A의 비교는 A와 B의 비교는 B와 그리고 CSP의 비교는 CSP와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리더가 사용하고 있는 CSP 간의 사용량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건가요? 우선 저라면 각 CSP사의 원본 청구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분석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양식이 다 같을 리가 없겠죠. 이게 바로 비용 보고의 첫 번째 장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 다른 양식을 학습하고 이해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이제 쿼리를 하고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데이터 정교화라는 부분은 개개인마다 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모두가 다 같은 데이터셋으로 시작을 하여도 결과로 나오는 보고서가 각기 다 다르기 마련이죠. AWS 사용량은 다른 CSP사와의 사용량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AWS의 서비스는 다른 곳과 어떻게 매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만의 방법으로 이런 매핑을 다 정의를 하고 분석을 하고 결과를 냈을 때 나의 분석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공통적인 문제는 데이터 통합에 있습니다. 모든 CSP사가 같은 표준을 따를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포커스를 소개합니다. 포커스는 The FinOps Open Cost and Usage Specification의 약자입니다. 약자 참 어렵죠.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포커스는 피놉스 재단에서 운영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모든 CSP사, 모든 사용량 데이터, 청구 데이터가 따라야 되는 단일 표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수의 CSP사가 이 포커스 파일을 제공을 한다면 해당 CSP사 간의 사용량은 쉽게 집계, 쿼리, 그리고 시각화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리는 첫 번째 신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부로 포커스 사양이 1.0 버전으로 정식 출시되면서 AWS도 포커스 1.0 프리뷰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AWS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S3 버켓으로 포커스 파일을 내보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포커스 파일에는 포커스의 표준 컬럼 43개와 AWS 특정 컬럼, 사용량 유형 같은 특정 컬럼 5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포커스 파일을 받으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AWS에서는 포커스를 위한 퀵사이트 대시보드를 이미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용 관련해서 전반적인 요약을 아주 신속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다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아마존 아테나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쿼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다른 BI 툴을 활용하고 계신 게 있다면 당연히 해당 포커스 파일을 BI 툴로 통합을 해서 쿼리 및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꿀팁입니다. 한 단계 내려간 조직 관점에서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 상황을 항상 주시해라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요 관리 포인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여부는 얼만큼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요 IT 자원을 과도하게 관리 및 통제하는 것이 트렌드였었는데요. 클라우드에서는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가 이번 꿀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클라우드 사용량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AWS 청구 페이지만큼 좋은 시작점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이번 달 얼마를 사용했는지, 저번 달과 비교해서는 어떤지, 그리고 서비스별, 계정별로는 또 얼마인지를 신속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Console, BCM 콘솔에 접속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지출 요약은 물론이고 비용 할당 태그, 그리고 비용 절감 기행 등 다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저기 위에 우측 상단에 있는 비용 모니터 위젯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예상 한도 초과에 대한 경고와 이상 비용 감지에 대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비용 관련돼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요. 아마존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예상 사용량에 대한 인계값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량이 그 인계값을 초과를 했을 때 이것을 이상 사용량이라고 간주를 하고 원인 분석에 나서게 됩니다. 네, 비용 이상을 탐지하는 원인 분석 기능이 한층 더 개선되었습니다. 이젠 AWS에서는 1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이상 비용에 한해서 최대 10개까지의 원인을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계정, 사용량 타입, 그리고 리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꿀팁이네요. 세 번째 꿀팁은 아는 만큼 보인다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사실 되게 자율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직에 있는 누구나 클라우드 사용자가 쉽게 될 수가 있고 리소스를 쉽게 생성, 공유 및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주어진 자유만큼 책임감을 심어주자가 이 세 번째 꿀팁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비용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내가 쓰는 사용량이 어떻게 얼만큼 발생하는구나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고 그때서부터야 비용 절감 기회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적절한 수준의 가시성에 있는데요. 당연히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모든 비용 데이터를 열람 가능하게 하면 보안상 여러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IAM 권한을 통해서 특정 빌링 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클라우드 사용자가 봐야 하는 과거 데이터, 사용량 데이터, 라이트 사이징 리스트, 세이빙스 플랜 오퍼추니티 등을 따로 뽑아주는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클라우드 사용자이고 실제로 코스 익스플로러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스 익스플로러에서는 시각화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얼마를 어디에 언제 활용했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예시에는 아마존 RDS가 매달 2,500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가장 많은 사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분화된 뷰가 필요하겠습니다. 코스 익스플로러의 시각화 그래프의 우측에 보면은 리포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양한 값들을 조작을 하면 보다 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예시에는 저기 주기라는 거를 월별에서 일별로 그리고 다이멘션이라고 하는 차원을 서비스에서 사용량 타입인 유시지 타입으로 그리고 서비스를 아마존 RDS를 선택을 하시면 내가 아마존 RDS 비용을 어느 인스턴스를 어느 리전에 어느 날에 사용을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달 1일에 대략 400불가량의 반복 비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차원이라는 것을 usage 타입, 사용량 유형에서 차지 타입, 요금 유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예약 인스턴스로 인한 반복 비용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스 익스플로러의 시각화 그래프와 리포트 파라미터를 잘 활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다 더 쉽게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파악을 했으니 비용 절감 기회를 찾아 나설 때입니다. AWS Cost Optimization Hub에서는 계정 혹은 조직 간에 있는 모든 비용 절감 기회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예시에는 대략 1000불 이상가량의 비용 절감 기회가 있고 그중 대부분이 아마존 RDS 예약 인스턴스를 활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AWS에서는 단순히 RI를 활용하세요 정도의 추천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RI를 어떤 조건으로 그리고 어느 인스턴스를 어느 리전에 구매를 하면 얼만큼의 절감액까지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견적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RDS처럼 꾸준히 비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게 비용 최적화에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인데요. 만약에 팀에서 리소스를 만들긴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 해당 리소스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방을 나갈 때 불을 켜고 나가면 비용이 계속 발생하죠. AWS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에서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다고 EC2 인스턴스를 많이 이렇게 올리셔서 테스트를 다 돌린 다음에 끄는 것까지 잘 했는데 거기에 부착되어 있던 EBS 볼륨과 스냅샷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EBS 볼륨과 스냅샷에서는 계속해서 사용량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와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헙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에 대한 정리된 뷰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효과적이라면 사용하지 않는의 정의가 매우 명확해야 되는데요. AWS에서는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리소스별 각 서비스 팀을 만나 이 사용하지 않는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까 예시드렸던 EBS 볼륨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만약 EBS 볼륨이 그 어떤 EC2 인스턴스에도 32일 이상 부착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해당 EBS 볼륨은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AWS에서는 이런 리소스들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EBS 볼륨 같은 경우에는 스냅샷을 생성을 하고 해당 EBS 볼륨을 삭제하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AWS 서울 서밋인데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가 빠지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갖고 와 봤습니다. 코스 익스플로러는 아마 클라우드 재무 관리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용하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익숙한 부분들도 많을 텐데 클라우드 재무 관리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업무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다소 좀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존 Q 디벨로퍼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콘솔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하며 단순히 챗봇 형태로 쉽게 데이터를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Q 디벨로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연어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코스트 익스플로러 화면으로 넘어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시각화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꿀팁입니다. 비용 청구 정사는 각자 알아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주어진 자유만큼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 기억하실까요? 이거를 이제 적절한 비용에 대한 가시성으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피놉스에 있는 쇼백의 메커니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꿀팁은 단순히 비용을 보여주는 쇼백을 넘어서 비용을 실제로 청구 및 결제까지 하는 차지백을 도입을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내가 리소스를 잘 효율적으로 쓰고 있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리소스 비용량을 발생을 했고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다시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여러 개의 사업부가 있고 해당 사업부에는 또 여러 가지의 링크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에 투명한 그리고 명확한 쇼백, 차지백 어떻게 도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AWS에서는 빌링 컨덕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빌링 컨덕터의 유용한 기능 중 하나는 계정들을 묶어서 빌링 그룹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인 건데요. 이것을 조직의 이제 재무 체계, 코스트 센터와 같은 재무 체계와 잘 매핑을 하면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AWS 오거나이제이션을 통해서 OU 단으로 이미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면 단순히 권한만 설정하면 바로 빌링 그룹으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AWS 빌링 컨덕터의 또 다른 좋은 점 중 하나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단위의 마크업이나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가격 책정 규칙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격 설정이 끝나고 나면 예상 청구서가 나오게 되어서 각 팀별로 내가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있으면 비용 관련으로 이제 여러 팀과 소통을 할 때 혹은 CCOE 팀과 소통을 할 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빌링 컨덕터에는 한 가지 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커스텀 라인 아이템, 이 사용자 지정 항목이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사용자 지정 항목을 활용하면 고객분들께서 보다 더 비용을 계획적으로 분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이 사용 커스텀 라인 아이템을 다양한 방면으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비용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RISP로 얻은 절감액을 분배를 한다든지 심지어 AWS와 전혀 연관이 없는 비용들도 이 커스텀 라인 아이템으로 표준화된 프로세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렇게 예상 청구서를 발행하는 것을 넘어가서 실제로 이 조직 간에서 각 팀에서 청구 그리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WS에서는 작년 12월 1일부로 인보이스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일일이 청구서를 수작업으로 다 나누는 대신에 인보이스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AWS 오거나이제이션의 대량 구매 할인이라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페이어 계정에서 모든 결제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간편해졌죠? 네, 오늘 이렇게 앞서 저는 4가지의 꿀팁들을 설명드렸는데 5번째부터는 혜경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5번째 꿀팁부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우님께서 비용 보고 및 배분과 관련해서 조직 페이어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스택을 한 단계 더 내려가서 프로젝트와 사업부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프로젝트와 사업부 단위로 비용 관리를 하고자 태그를 많이 입력하십니다만 태그를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범위나 전략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고 또 모든 리소스에 완벽하게 태그를 다시려고 너무 노력을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모범 사례는 완벽보다는 실천이다라는 점입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더라도 AWS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면 프로젝트나 사업부 단위로도 비용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비용 할당과 관련해서 겪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그 활성화를 깜빡해서 과거 데이터가 누락이 되거나 또 태그로 비용들을 어떻게 그룹핑할지 또 대소문자가 다른 태그들을 어떻게 통합할지 또 마지막으로 여러 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비용을 나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고민은 2024년 3월 AWS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백필 요청을 통해서 최대 12개월 전까지 과거의 CUR 데이터에 비용 할당 태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고민들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있습니다. 바로 AWS 코스트 카테고리입니다. 태그나 리소스 기반으로만 비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규칙대로 비용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철자가 좀 다르거나 대소문자가 다른 태그들, 근데 이 차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태그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태그들을 하나의 비용 카테고리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비용 카테고리를 가지고 코스트 익스플로러에서 카테고리 기준으로 조회를 하시면 하나로 깔끔하게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만든 비용 카테고리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트 익스플로러나 CUR에도 반영이 되지만 저희 버짓 기능이나 어브노멀 디텍션 기능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나 사업부 단위로 예산을 설정하시거나 비정상 거동을 보일 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를 만드세요. 여기서처럼 프로젝트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다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구분하는 규칙을 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계정이나 태그로 나눌 수도 있고 서비스나 사용 유형 같은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기준을 가지고 구분되지 않는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기타 비용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되게 좋은 점은 비용 카테고리를 완전히 만들기 전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내가 만든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일지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달 초부터 지금까지 카테고리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보일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신 후에 괜찮다 싶으시면 과거 데이터 얼마까지 소급해서 오실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정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트 익스플로러나 CUR에 다 반영이 됩니다. 6번째 모범 사례로 공정한 비용 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용, 예를 들면 AWS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비용 또는 공유 컨테이너 비용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하시느냐고 여쭤보면 보통 중앙 IT 부서에서 다 떠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사업부 관점에서는 공통 리소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비용에서 공통 비용이 얼마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 비용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공통 비용을 처리할 때에도 커스트 카테고리가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비용 등을 포함한 공통 비용들을 하나의 비용 카테고리로 만들고 그 비용 카테고리 기준으로 각 프로젝트에 비용을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은 이렇게 사용량 기준으로 내지는 정해진 비율로 나눌 수도 있고 또 그냥 균등하게 또 동일한 값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순수하게 계산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비용 카테고리와는 좀 다르게 코스트 익스플로러나 CUR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 카테고리 상세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 CSV 파일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차지백이나 쇼백을 시작하는 데에는 굉장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공유 컨테이너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나요? 스플릿 커스트 얼로케이션 데이터, 분할 비용 할당 기능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능을 ECS나 EKS에서도 활용을 하시면 태스크나 파드 수준의 비용을 CUR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BCM 콘솔에서 옵트인 하시면 쉽게 시작할 수 있고요. 2024년 11월 리인벤트부터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로도 EKS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부나 팀의 컨테이너 비용을 할당량과 사용량 기반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개별 팀에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은 컴퓨팅이나 메모리 비용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비용 최적화할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번째 비용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클라우드 예산을 32%나 초과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 초과는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최초의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뭔가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비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 전에 살펴보자라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사업 담당자나 엔지니어링 팀들과 설계 단계부터 소통하면서 비용 관련한 요소들을 미리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주요 고민되는 점들은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내용들이 모든 요소들이 클라우드에 다 워크로드에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할인 조건, 우리가 갖고 있는 할인 조건들을 고려할 때 비용 예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진행 중인 비용 최적화 활동들이 있는데 그 노력들이 어떻게 비용에 반영이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AWS가 요금 계산기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BCM 콘솔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AW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이 새로운 콘솔 버전에 가시면 기존의 AWS 사용량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워크로드를 변경하거나 구매 약정을 변경하면서 청구서를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워크로드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예측할 때 더 이상 처음부터 시작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 30일의 사용 내역을 리전별, 계정별, 그리고 태그별 또는 비용 카테고리별로 자유롭게 필터링을 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후에는 리전이나 계정들을 변경하면서 또는 사용 유형이나 사용량을 변경하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 최적화를 고민하면서 EBS 볼륨을 GP3에서 ST1으로 바꾸면 비용이 어떻게 될지, 또 사용량이 앞으로 증가하면 비용이 어떻게 늘어날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변경사항을 한눈에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은 공개 가격 또는 받고 계신 할인 가격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워크로드를 예측하셨다면 다음은 세이빙스 플랜 구매 계획을 세워야 하실 텐데요. 새롭게 도입된 비용 시나리오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세이빙스 플랜이나 예약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가져오신 후에 새로운 약정을 추가하거나 기존 약정을 제외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끝나면 이런 예상 청구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과거 청구서랑 그다음에 새로운 추정치, 이 차이를 세부적으로 좀 보여주고, 또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인스턴스를 추가했던 거에 대한 효과, 그리고 세이빙스 플랜 구매 옵션을 선결제가 없는 또는 전액 선결제하는 이런 비교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빙스 플랜 분석과 관련해서 워크로드 변경 없이 그냥 단순하게 시간당 약정 금액별로 청구 금액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하시거나, 과거 데이터의 조회 기간을 자유롭게 변경을 하거나, 그리고 커버리지나 유틸라이제이션을 시각적으로 좀 확인하시고 싶으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서 2024년 11월 저희가 세이빙스 플랜 구매 분석기를 출시했습니다. 요금 계산기가 워크로드의 변경까지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면 이 분석기는 순수하게 세이빙스 플랜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약정 금액으로 쉽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과거 7일, 30일, 60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실 수도 있는데, 이상치를 포함하거나 또는 제외하기 위해서 특정 구간만을 나누어서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곧 만료되는 플랜들은 제외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플랜을 보시고 그냥 바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 7일 이내에는 환불도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정책은 AWS 다큐멘테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초반에 발표하시느라 수고해주신 현우님, 무대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 말씀드린 클라우드 재무관리 꿀팁과 기능을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재무관리 여정에 얼마나 잘 활용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용 보고 및 예측 꿀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용 보고와 관련해서 세모는 세모끼리, 네모는 네모끼리 같은 꿀팁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비용 예측과 관련해서 시작 전에 살펴보자 라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진 찍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 페이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찍으시기 좋은 페이지를 하나 몇 개 더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소개해드렸던 핵심, 이 뒤집혀진 삼각형 프레임워크로 돌아오게 되면요. 비용 보고는 CSP 관점서부터 서비스, SKU 관점까지 탑다운,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의 AWS의 서비스와 신규 기능들, 해당 도구들을 비용 관점에 맞춰서 한번 정리해서 갖고 와 봤습니다. 우선 가장 밑단에 있는 CSP 관점에서 CSP의 청구 데이터, 사용량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포커스 파일이 있고요. 한 단계 내려간 조직 관점에서는 AWS 빌링 앤 커스트 매니지먼트, BCM 콘솔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비용을 쉽게 분석, 보고, 청구, 그리고 자연으로 쉽게 조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두 가지의 관점, 프로젝트 사업부, 서비스, SKU 관점에서는 비용 카테고리와 공유 비용 분배까지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시면 비용 보고가 한층 더 간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텀업으로 비용 예측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요금 계산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워크로드 변경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실 수 있었고요. 또 약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청구서 기능을 통해서 구매 옵션을 변경하는 데 어떠한 변경이 반영이 되는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세이빙스 플랜만을 빠르게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싶으시면 잠재적인 유틸라이제이션이나 커버리지까지 한 번에 비교하실 수 있는 세이빙스 플랜 구매 분석기를 추천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꿀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AWS에 있는 클라우드 재무 관리 디지털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4개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는 이 디지털 교육은 피노프스의 기본, AWS의 빌링 서비스들, 그리고 비용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도 아주 깊게 다루고 있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QR코드 통해서 많은 등록 및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배우는 그런 경험보다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용이 절감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현호 최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